자, 오늘 무료 연애 진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무료 연애 진단에 12월 28일 날 올려준 사연이고요. 제목은 여러 번 헤어진 후 또 재회가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라이언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여자분이시고 22살의 대학생이십니다. 교제 기간은 8개월이고요. 제가 그 상담 내용을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연애하면서 3번 헤어졌고 3주쯤 지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남자친구는 1학년인데 그냥 동갑처럼 지냈어요. 같은 학과이고 거의 맞아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 초반에 남자친구가 새내기라 바빠서 저에게 쏟는 시간이 적었고 제가 서운해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영역 침범을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어서 엄청 큰 속박과 집착을 느끼더라고요. 마찰이 많았어요. 항상 대화하기보다는 참거나 화를 내던데 그냥 이해해줬습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제가 항상 참게 되고 뭐든지 잘해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밥상, 엄마 밥상 얘기가 딱 맞게 제가 손해를 봐서까지 뭔가를 계속 해줬습니다. 바쁜 건 이해할 테니 남는 시간에 자주 만나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지쳐하더라고요. 결국 지친다고 9월에 헤어지자길래 바로 붙잡아서 계속 만났어요. 마음이 식은 게 느껴졌지만 억지로 질질 끌었어요. 10월에 사랑하긴 하는데 지친다라며 또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제가 연락을 안 했더니 2주 후에 자기가 너무 자만했다면서 싹싹 빌길래 다시 만났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프레임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번 강의 때 바로 얘기해드린 실수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싹싹 빌면 만나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또 똑같은 문제로 헤어지게 되겠죠? 또 저는 늘 그렇듯이 잘해줬고 남자친구도 다툼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2주 정도 잘 만나다가 남자친구가 실수를 하고 사과를 미루길래 제가 욱하지 않는 성격인데 화를 냈고 미안하지도 않으면 그만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고 노력하는 본인에게 그만하자는 말을 쉽게 뱉어서 정이 떨어졌는지 그냥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화를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면요, 상대방이 이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방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다시 만나서도 자주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지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제가 손편지를 썼어요. 화낸 건 내 잘못이다. 집착하지 않겠다. 다 고치겠다. 같은 사과를 적어서 줬더니 일주일 있다가 마음이 예전 같진 않지만 한 번 더 만나보자. 그런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해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또 헤어지겠죠?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만나고 물심양면으로 미친 듯이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또 남자친구랑 계속 같이 있으려고 했어요. 다시 만나고부터 남자친구의 애정 표현과 스킨십은 평소보다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내다 갑자기 이별을 말하더라고요. 시험 직전인데도 제가 자꾸 같이 있으려고 해서 지친 게 큰 것 같아요. 제가 게으르고 남자친구만 찾느라 제가 꼭 해야 할 일, 공부를 사귀는 내내 하나도 안 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가 공부하라고 계속 말했는데도 하나도 안 하고 남자친구만 기다렸고요. 공부할 시간에 남자친구 인형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이전에 헤어지면서 정 떨어졌던 게 회복이 안 된다. 잘해주는 건 잘 알겠다. 너는 나에게 맞춤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 일도 해야 매력이 있지. 너는 그냥 매달려서 매력이 없다. 똑같은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너랑 연애할 감정이 안 든다. 너는 자아가 없고 너무 애같이 현실 생각을 안 하고 사랑 노릇만 하려고 한다. 라면서 제 인생을 좀 살래요. 야, 이건 뭐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건 헤어지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무슨 종합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다 얘기합니까? 자, 아무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니까 기다리지도 말래요. 예. 해결책들을 제시했지만 붙잡히지 않길래 그냥 알겠다. 나중에라도 내가 보고 싶으면 꼭 연락해라 라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이런 식으로 보내면 또 오겠습니까? 가치가 계속 낮아져 있는데요. 예. 헤어진 이후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이 있던 단톡방도 제가 먼저 나갔어요. 헤어지고 일주일쯤 남자친구가 친구들에게 이전 2번 이별에서는 그리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안 그립다. 여자 소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꾸미지 않던 친구인데 몇십만원 들여서 새 옷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만날 때는 꾸밀 필요가 없겠죠. 본인이 하도 쫓아다니니까요. 라이언님이 들어오셨죠? 아까 전에. 그죠? 예. 라이언님이 하도 쫓아다니고, 예, 매달리기 때문에 사실 잘 보일 이유가 없겠죠. 예. 라이언님이 이렇게 잘 보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 옷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헤어지고 나서 새 옷을 샀겠죠. 그래서, 예. 헤어지고 2주 후에는 요즘 너무 심심하니까 여자 소개시켜달라. 걔는 너무 집착이 심했다라고 했고 3주에는 사주를 봤는데 2019년에는 더 좋은 여자친구가 생긴다고 했다고 기대가 된대요. 커플들 보면 마음이 아프다. 걔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대요. 사주 믿고 어떤 여자 만날지 기다려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다시 만난다면 단호하게 어머니 밥상 다 치우고 싶은데 저는 한 달 가까이 지나면 남자친구도 저를 그리워할 줄 알았는데 저런 말들을 했다니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저거 다 개소리일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가 여자를 소개받을 기회나 큰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예. 방학을 해서 심심할 일이 많을 거라는 것 정도예요. 실제로 요즘 엄청 심심하기는 합니다. 남자친구와는 이별하는 동안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고요. 남자친구와 저 사이에 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름 믿는 친구들에게만 힘든 티를 내기는 했지만 헤어지고 나서 그리워하고 슬퍼한다는 걸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은근히 전했을지 안 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했어요. 예. 그리고 이전 이별들에게서도 제가 헤어지고 연락을 계속 기다렸다는 걸 남자친구도 알아서 이번에도 제가 아직 기다리고 미련 갖고 있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로필 사진에 제 얼굴을 올렸는데 자기를 의식해서 올린 걸까봐 조금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귀는 내내 둥가둥가 해줘서 본인이 꽤나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만한 사람은 다시 사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하신 거예요. 예, 이 남자는요 지금 현재 자신감이 충만해 있고 본인 말고 본인 같은 사람은 쉽게 사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지만 이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봐야 되는 거고 이 라이언님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안 사귀고 이대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인지 쉽지 않은 일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여자를 만나보고 이 여자를 만나는 일이 좋은 여자를 만나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라이언님도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는 게 유리해요. 왜? 제외에 유리하다는 거죠. 왜? 내가 계속 이 남자만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혼자 남아있다면요, 이 남자친구가 본인을 별로 그러니까 좀 쿨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 뭐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소문으로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요. 예. 더 안 좋아요.
본인이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3년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헤어지고 나서도 여자도 한 명도 안 만나고 본인만 계속 만나는 걸 생각하고 괴로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라이언님은 그 남자 만나고 싶습니까? 연락하고 싶어요? 연락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안 듭니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다른 남자를 만나시는 게, 이게 썸남 생겼다고, 이건 뻥을 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진실에 기반된 얘기를 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이게 서로 인맥이 있는데, 그거 그냥 뻥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어느 정도 진실에 기반되어 있는 사기를 치더라도, 진실에 기반되어 있는 사기를 치셔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 그렇게 하셔야지 제외를 좀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는 여러 번 헤어지면서 같은 문제, 우리 라이언님이 매달리고 올인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만나도 똑같을 거라는 확신을 한 것 같고, 저보다 성향이 잘 맞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며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는 아니다라는 확신이 여러 번의 이별을 통해서 생겼을 텐데 재회가 가능할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재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장기 유학을 이번 달 내로 결정을 해야 돼서요. 제 여부가 결정되는 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장기 휴학을 내는 것과 재회를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재회랑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기 휴학을 하는 것과 재회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제 헤어진 지 4주가 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먼저 잘 지내냐, 자주 가던 곳에 왔는데 생각나서 뭐 하고 사는지 요즘 부쩍 궁금하길래 연락해봤다고 살짝 카톡해봐도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다른 남자친구를 사귈 때까지는요, 절대 연락하면 안 됩니다. 카톡 프사에 남자랑 노는 티를 낼까요? 티를 내면 질투심 유발작전으로 여기고 비웃지는 않을까요? 티를 내서는 안 되고요. 진짜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얘가 바보가 아니에요. 인간은 바보가 아니라서요. 자기가 경험을 해야, 진짜 잠깐 속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무슨 내가 잠깐 속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속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질투심 유발작전 내는 걸요, 얼마 안 가서 들통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다른 남자랑 사귀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회가 되십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더욱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자, 어제 제가 남자친구랑 했던 페이스북 메시지 기록을 보다가 페이스북 통화를 잘못 눌러서 바로 끊었는데 알림이 갔고 그걸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통화 버튼이 그 사람과의 채팅방에 굳이 들어가서 눌러야 되는 곳에 있어서 자기와 메시지나 활동 기록을 보다 누른 걸 알 거예요. 아직 메시지 했던 거 보는 미련 쩌는 애로 보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장난이 조금 섞어서 약간 소름 돋는다고 했대요. 맞습니다. 소름 돋는 상황이 정확한 거예요. 그동안 연락 안 한 게 모조리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면 제가 아무리 쿨한 척해도 자기한테 미련 많은 걸 알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재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해드렸죠. 안 되는 건 없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뿐이에요. 또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이러려면 더 빨리 하려면은 본인이 이 남자에 있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그런 행동을 해야 재회에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그런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들이 3년을 만났는데, 응? 그리고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라이언님이 왜 한 달만 기다리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확실히 주도권이 완전히 빼앗겨 있고요. 두 번, 세 번의 헤어짐을 통해서 이 남자가 이 사람의 프레임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이 재각인하는 데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절대 1개월만으로는 이 상황이 프레임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또 더 빨리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이 남자친구도 다른 여자를 만나봐야 되는 거고, 우리 라이언님도 다른 남자분을 만나보셔야 그 상대방에게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다른 남자도 안 만나고 계속 그 상대방만 바라보고 있다면요, 상대방이 정말 소름 끼쳐 할 겁니다. 얘는 진짜 아직도 나를 못 잊나?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3년 전에 헤어진 남자가 본인을 계속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본인 페이스북 메시지 누르다가 잘못해서 통화도 누르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응?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제대로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될 거고요. 만나는 것도 아마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내가 어떤 걸 뭐 따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응? 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 라이언님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래야지 재회가 잘 되는 방법을, 최대한 잘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회를 최대한 잘 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제이님 사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이님 들어보시고요. 예, 또 사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12월 29일 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 오제이님 사연입니다. 예. 예. 아주 재밌겠죠? 이제 여성분이시고 42살의 프리랜서라고 하십니다. 교제 기간이 7년이에요. 와우. 엄청 길죠? 예. 뭔가 대박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미루코님. 2번의 전화 상담 후 앞으로 재회를 위해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향 제시를 해주셨지만 저의 두서없는 상황 설명으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글로 한번 정리해서 미르코님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 신성한 이곳은 불륜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륜 사연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다들 제가 한 번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제가 유료 상담으로 상담을 받는 내용 중에 거의 한 80% 이상이 불륜 상담에 동성애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진짜 엄청 뭐 동성애도 있고 불륜 사연에 막 엄청나게 진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없습니다. 예. 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건. 여러분도 결혼을 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예. 자,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나름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번 다시 불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에 뭐가 있냐면, 간통죄가 있어요. 예. 간통죄는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간통죄라는 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간통죄라는 법은 사실 우리나라 법이 간통죄라는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여성들의 우리나라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가 뭐 예를 들어서 1950년도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950년도에 여성의 인권은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은 어땠었겠어요? 땅바닥. 예. 아궁이에 불 지피고요. 예, 불 떼는 게 일이에요, 여자들이. 그래서 부엌대기라고 하잖아요. 진짜 요즘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을 갖다 부엌대기라고 할 정도로 아궁이 불 지피고 요리하고 이런 게 전부였었던 세상이 있었어요. 그게 고작 우리 50년 전, 6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인권이 너무 미약하고 경제력도 없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통죄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들의 힘이 없는데 남자들이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바람을 잡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힘이 미약하다 보니까 법으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헌 판결이 났죠? 위헌 판결이 난 이유도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법의 목적과 이제 목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요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전에는 남자들이 더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여자들이 바람을 피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설립 취지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위헌 판결을 내고 관통죄는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폐지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아서 법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유명무실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불륜 사연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35살이었던 저는 결혼 6년차 유부녀였습니다. 나름 전문직 여성으로 남편과도 문제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3살 연하의 남친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제 나름에 좀 무료했나 봅니다. 살면서 앞으로는 절절한 연애는 못하겠구나 했던 저는 남친에게 즐거움이자 활력소였어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만나면서 7년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엔조이라고 합니다. 예. 연락은 항상 제가 먼저 했고 만나자고 말하는 것도 대부분 저였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피드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연락 문제로 불만을 말하면 남친은 일 때문에 바로 전화를 못 받고 문자도 뒤늦게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상황이 답장이나 전화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있을 수 있다 생각해 편하게 연락을 못 하겠다고. 이해는 되지만 100% 믿지는 못하고요. 나의 마음의 크기가 이 정도다 생각하고 항상 서운해하면서 전체적으로 끌려다니는 연애를 했습니다. 남친이 몸관리, 건강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 직업이라 제가 많이 챙겨주고 남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7년간 3명에서 4명의 여자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어필을 못하고 참고 넘어갔고요. 다행히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는지 한두 달 사이에 정리를 하더라고요. 인스타로 연락하는 여자 후배가 제법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너 여자 만나 장가 가야지 라고 빈말로 물으면 당장 결혼할 마음은 없고 여자랑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깝고 데이트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식의 남친의 말과 연애 못하는 애들의 착각이었죠. 예. 그럼 나는 있는 시간이 안 아까워 라고 물으면 너랑 다르지. 너랑 있는 시간은 안 아까워. 너랑 있으면 복잡한 생각이 멈춰지고 마음이 편해. 휴식이라는 표현도 하고 저와 대화는 즐겁다고 했습니다. 너한테 길들여진 것 같아. 이런 말도 자주 했고요. 문제는 9월부터 원래 연락이 잘 안 되던 사람이 이건 좀 심하다 싶게 연락이 안 되고 가끔 수신 차단도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으로 추궁을 해봤더니 4월부터 알고 지낸 여자가 있었는데 2달 전부터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랑 있을 때 제가 자기야 나 지금 연습장 가 보고 싶어 라는 문자를 보내서 그 상대방 여자가 그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자 만날 때는 수신 차단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전에도 여자 문제가 몇 번 있었던 터라 잘 넘어가길 바랬는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달랐어요. 남친 나이도 있고 부모님들의 결혼 재촉 본인 기준에 충족한 여자였는지
남친이 새로운 여자에게 공을 많이 들이는 게 계속 보였어요. 마음에 걸리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착하고 전화로 수십 번씩 하고 연락이 안 돼서 집도 찾아가고 아주 과간이었습니다. 집 찾아간 날 차 안에서 남친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너 이런 행동 너무 위험하다. 네 남편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벌어질 상황이 이제는 무섭다. 나도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님 연세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피곤하고 정 떨어진 듯 대하더라고요. 이 여자와 결혼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당장 헤어질 순 없다라고 2주간의 시간을 갖자는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최악의 막장 드라마를 쓰고 나, 남친, 새로운 여자 이 3명 모두 헤어지는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와 새 여자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의 집착으로 인해서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여자가 이제 새로운 여자가 제 존재에 대해서 추궁하자 남친은 저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한심한 유부녀로 해명을 했고 그 상대방 여자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제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통화는 제가 피했고요. 헤어진 마당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여자, 상대방 여자가 제 카카오 스토리를 수시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걸 알게 된 저는 카톡 상태 메시지에 훔쳐보지 마세요. 찌질해요. 라고 올리고 그 여자가 내 상태 메시지를 보고 도발, 남친에게 지랄을 했고 남친은 상대방 여자, 자기 여자에게 자극하지 말라며 저에게 미친듯이 연락하면서 다시 한번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완전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남친에게서 새 여자와도 끝났으니 너도 앞으로 연락 말라며 문자가 왔고 저도 앞으로는 지금처럼 여자나 후리며 살라고 문자로 응수해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 행동과 독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이별하면서 했던 행동과 말들 다 진심 아니니 서로 아파 말고 잘 지내자라는 사과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별 후 한 달 뒤 전화를 해보니 안 받을 줄 알았는데 남친이 전화를 받았고 담담하게 근황을 물으며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도 잘 지내고 이렇게 안부나 물으면서 살자. 하지만 다시 만나거나 하진 않을 거야 라고 묻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너 만날 생각은 없다 라고 하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 12월 17일 날 마지막으로 의미 없는 안부 전화 2번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시간을 갖자고 모든 행동을 멈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재회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재회를 원하신대요. 질문 1번. 남친의 이별 이유 중 하나가 너의 남편이 우리 관계 알게 됐을 때 벌어질 상황이 이제 무섭다. 이런 공포심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거 제가 사연을 갖다가 사실은 이걸 2번인가 상담을 해드렸거든요. 오제이님을. 근데 이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무서워했어요. 예. 이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남편이 알게 됐을 때 그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남자친구의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까지만 딱 이게 정해져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거죠. 예. 저로 인해 새 여자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리화된 부분 중에 공포심 중에 무엇이 더 강하게 각인되었을까요? 이거는 이제 남편의 문제는요 별로 사실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요. 예, 남편과의 관계나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기가 안 되는 분이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게 있었어요. 이 얘기가 빠지면 안 돼요. 요걸 판단하려면 요 얘기가 빠지면 안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데 웬만하면 제가 사연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기억이 나요. 예, 오제이님이 일부러
남편 전화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좀 겁준 게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 얘기했지만 뭐라고 해야 돼? 막장 드라마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엄청 뭐가 많아요.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제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남편이 아는 일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오지혜님이 딱 건드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 완전 겁났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일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런 사연이 있고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지만 원래부터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 남자친구는 원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게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쇼크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예.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습니다. 예. 자, 질문 두 번째. 자존감이 낮고 수비적인 사람이 이런 공포심과 합리화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극복하고 연락할 만한 그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없으면 제가 작업을 할 텐데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친과 사귀는 중 트러블이 있을 때 대부분 제가 먼저 연락하고 푸는 입장이었습니다. 대뜸 전화해서 나 화 다 풀렸다. 너도 풀어. 혹은 언제까지 나 벌 세울 거야. 벌 그만 줘라. 이런 등등 뻔뻔하게 연락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패턴으로 관계 회복을 했는데 이번 같은 막장의 경우도 먹힐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첫 삽을 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아니 이 관계를 갖다가 제가 그 오제이님에게 그때 상담을 해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만나지 마라 안 마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걸 해주기를 할 텐데 사실 이 오제이님이 원하는 거는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사실 오제이님이 어떻게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만약 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질투심 같은 게 심하셨어요. 그냥 우리 오제이님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사실은 오제이님을 위해서라면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도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예,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끝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좀 시켜야 된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오제이님에게 한 번 다시 얘기해드렸지만 이 남자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요 본인이 이 남자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예, 본인 때문에 이 남자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랬으니까 물론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관계 발전적으로 봤을 때는 결혼을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결혼을 시키십시오. 예. 자,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친은 서로 인정하는 속궁합입니다. 속궁합은 다 좋대요. 저한테 이건 20살짜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도 속궁합은 좋다고 얘기하고 맨날 제일 상담하면 속궁합은 무조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진짜 못 믿겠어요. 아니 두 분이선 좋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상담을 받는 분들의 80%가 내가 안 물어봐도 속궁합이 좋대 자꾸.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좋대. 아니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외하는데 속궁합은 좋대요. 무조건. 우리 변화자님은 안 좋았대? 그래서 자꾸 속궁합 좋다 그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하도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속궁합 좋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아무튼 혹시 속궁합이 좋을 경우에는 제일 시간 단축에 좀 도움이 될까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어쨌든 주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본능이 있지 않나요? 본능과 합리화, 공포심, 이것 중에 어느 게 셀까요? 혹여 본능에 이끌려서 연락이 왔을 때 처음부터 받아줘도 될까요? 아니면 애를 좀 태워야 될까요? 우리 이게 오제이님이 얼마나 질투심이 강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오지혜님 되게, 제가 지금 상담을, 이거는 글로만 얘기를 하지만, 상담을 하면요, 실제로는 되게 매력적인 여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작업도 잘하고요, 되게, 생각도 되게 건실해요.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지혜님하고 좀 통화를 해보면요,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판단력이 흐리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판단력도 되게 좋으시고요, 예. 뭔가 되게 매력적인 여자처럼 느껴집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질투심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예. 질투심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도 얘기해 드렸지만 일단은 이 사람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제 뭐 연락도 하면 되겠죠. 그죠? 결혼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지. 이 남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오제이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동안 시간이 너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이 남자도요.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일단은 좀 남자친구분한테 연락해 보시고요. 이 남자가 되게 본인에게 연락하는 적도 또 없어요. 이 남자친구가 우리 오지혜님에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한 적은 없지만 주도권은 오지혜님이 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연을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쫙 듣잖아요. 그러면은 오지혜님이 항상 남자친구에게 연락하는 입장이었긴 하지만 사실 오지혜님이 한 번도 이 남자친구에게 막 매달리거나 이렇게 뭔가 질척대는 행동을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주도권은 오히려 오제이님이 쥐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시간이 좀 지나서 연락은 해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질투를 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말고 결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남자친구도 본인에 대해서 감정도 더 좋고 재회도 잘 될 겁니다. 예, 재회는 잘 될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 대신. 예. 자, 네 번째 질문. 그러니까 오지혜님이 엄청 재회를 원하는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남친 인생을 위해 재회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회는 하라니까요. 재회를 하셔도 되는데 일단 결혼을 시키고 재회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은 사랑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제가 얘기했죠. 이런 걸 보고서 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응?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요. 결혼을 하더라도요. 애 낳고 살죠? 남편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진짜 중요한 시점이 결혼 이후예요. 응? 이 연애를 할 때 이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이후에가 엄청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엄청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프레임 관리 잘 못하고 남편에게 항상 잔소리하는 잔소리꾼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불륜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가 이 결혼하는 사례를 보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밖으로 도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왜냐면 결혼을 하시면은 이제 뭐 부부 사이가 계속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 제가 늘상 이야기해 드렸지만 남편과 우리 아내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를 접근을 해야지 이 관계가 오래 가는 거지 단순히 좋고 싫음의 문제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막 좋아해서 만났어. 그리고 나서 결혼해. 그리고 나서는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만났다라는 건 감정이 안 좋아지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집에서 여러분들이 맨날 일어나고 맨날 밥 먹고 맨날 살아봐. 감정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예.